상임 장관님, 네, 말씀하세요. 민감 국가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보니까 언론에는 3월 10일 날 했는데 과기부가 이전에 얘기한 걸 보면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인지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언제 어떤 경로인지 밝힐 수 있습니까? 네,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런가요?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. 하여간 저희가 제일 먼저 인지한 네, 것은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정부가 이를 인지한 직후부터 미국 측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했다 이런 말씀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발효가 4월 15일부로 발효가 됐습니다. 저는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이자 한국 과학기술 위상의 국제적 망신이라고 봅니다. PPT를 보면서 쭉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게 보니까 저도 이번에 현안질의하기위해서 알아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. 그냥 미국이 발효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미국 그 연방법 및 에너지부 행정명령 이걸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142.3b라고 하죠. 따르면은 이 민감 국가 출신 외국인은 미 에너지부 및 에너지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에 접근하려면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. 그 절차를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. 나오는데 최근 10년간 공백 없는 경력, 학력 정보와 방문 목적, 소속 기관, 활동 구역 등 상세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방문 최소 45일 전까지 제출해서 미 에너지부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. 알고 계시죠, 이거? 네,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절차적으로 단순히 뭐 문제가 생겼다, 번거로움으로 치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이게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과학기술 교류에도 구조적으로 저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. 이게 미국 내 연구기관이 연구자를 선발할 때 한국 출신, 우리나라 출신 유학생이나 연구원들도 이 민감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까지도 꺼려지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. 보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이 미국이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AI, 양자 컴퓨터 이런 첨단 분야에서 기술 협력이 한미 간의 기술 협력이 유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너지부 행정명령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접근 허가 전에 신원 조회를 또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우리 이창용 차관님도 보니까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. 보면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부분에 있어서 민감 국가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.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다음 PPT 볼까요? 이게 우리 과기부 산하 출연연들이 미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국립연구소들 뭐 다 명단까지 쭉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방문한 현황입니다. 21년도는 코로나 시기라 방문을 못한 것 같아요. 이게 줄어들다가 코로나 이후에 22년에 56건, 23년 48건, 지난해 같은 경우 100건이 있었고 아홉 곳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. 아마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을 포함하면은 규모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제 과기부가 과학기술 협력에 큰 차질이 없을 거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, 근데 보면은 AI나 양자기술 이런 부분들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?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엄격하게 신원조회까지 하면은 아마 그 공동연구 차원의 차질은 미국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런 건 차질은 없다 하는 것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. 단지 방금 언급하신 대로 어차피 지금 DOE 산하 연구소를 방문하려면 허가서를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. 그 대신 이게 이제 45일 전 상당히 오래전에 받아서 그 조금 뭐 이게 장관님 말씀대로 까다롭게 된 것은 사실인데, 그렇죠. 예, 물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일종의 제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. 그럼 보니까 45일 어떤 급박하고 긴밀한 협력이 있는데 한 달 보름 전에 내고 그걸 또 신원조회도 거쳐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
좀 급박한 거는 상당히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게 현재까지 미국에서 우리나라 민감 국가 지정하면서 사유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요. 좀 받은 게 있습니까 따로? 뭐 좀 두리뭉실하지만 신기술 또 과학기술 쪽에 이제 교류 협력이 굉장히 활발해져서 네네. 연구 보완, 그러니까 기술 보완의 필요성이 근데 있는 보니까요. 것으로 얘기하고 예, 있습니다. 장관님.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근데 쭉 보면은 미국 관계자들이 한 멘트들이 워딩들이 있습니다.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그 핵 무장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 조야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. 그걸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. 결국은 그 우리 측 그냥 겉으로는 미국 측에서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일전에 저희가 그 한번 민간국가 지정됐다가 10여 년 만에 해제된 적 있지 않습니까? 그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실제 딱 문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한국의 핵 문제 때문이다.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저는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가 핵 무장론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. 그 뭐 득표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국익을 생각한다면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보세요? 핵무장하고는 조금 다르게요. 핵 폐기물 처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. 그 문제는 제가 예.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보니까 쭉 미국 관료들이 한 얘기들 아니 학자들이랄지 그 연구기관들 한 얘기를 보면은 이 미 군비통제협회 사무총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데릴 킴볼이라는 사람도 한국 자체 핵 무장론이 도발적이다. 그래서 에너지부가 분별력 있는 결정을 했다.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저는 그래서 장관님께 이게 올해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이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민간국가 시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뛰어주십시오. 네, 저도 제 할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. 아니 장관님은 핵무장론에 찬성하십니까? 갑자기 그런 질문을. 아니요. 핵무장론에 찬성하십니까? 핵무장론 글쎄요. 그거는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